네, 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무호입니다. 토트넘의 리그에서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지난 30라운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4위권 불시의 희망을 지폈습니다. 토트넘에게 이번 시즌 남은 경기는 9경기가 남아있고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어떤 선수들을 영입할 것인지, 과연 파라티치와 케인이 남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들만큼 저희도 매우 궁금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콘테가 이번 시즌이 끝나고 선수단의 개편을 강하게 원할 것이고, 재정 적자에 허덕이던 토트넘이기도 하고 워낙 돈을 안 쓰기로 유명한 짠돌이 레비 회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연 토트넘이 겨울 이적 시장에 선수들을 영입할 여력이 되는지가 궁금하실 텐니다. 그런데 영국 매체 풋볼 런던에서 토트넘의 자금 조달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어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풋볼 런던의 보도기사 공유에 앞서 토트넘이 현실적으로 어떤 선수들을 노렸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벤투스와 디발라의 재계약이 합의점에 다다르지 못하면서 많은 토트넘 팬분들께서 디발라 영입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우선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 강력히 연결되었던 아다마 트라오레는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해서 훨훨 날고 있죠. 토트넘 입장에서는 뼈아플 텐데요. 리버풀의 하이제킹을 당한 루이스 디아즈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트넘이 노렸던 선수들 중 캐시에와 디발라 선수가 있습니다. 미드필더 자원으로 분류되는 캐시에는 일단 토트넘행은 가지 않겠다라고 못 박은 가운데 바르셀로나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벤투스의 디발라 또한 유벤투스와 재계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돌고 있죠.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유벤투스의 CEO 마우리시우 아리바베네가 우리는 디발라와 연장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추가적으로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이 결정되었다. 디발라의 에이전트는 다른 구단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며 디발라는 올 시즌을 끝으로 유벤투스를 떠날 것이다 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영국의 팀링크도 토트넘이 디발라 영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유벤투스에게 이적료를 지불하지 않고 디발라를 영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공격수로 케인, 손흥민, 클루세스키, 모우라, 베르바인 선수가 있는데요. 케인의 백업 공격수 영입이 절실합니다. 짠돌이라고 불리는 레비 회장이기 때문에 거액의 이적료를 지불하는 것을 원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AC밀란의 캐시에와 유벤투스의 디발라와 연결이 강하게 되었던 토트넘입니다. 왜냐하면 FA 대상이기 때문이죠. 일단 캐시에는 바르셀로나로 간댔으니 물 건너 간다라고 치고, 디발라를 다음 시즌에 토트넘에 영입하려면 챔스권 진입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케인의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선수들의 영입이 필요하겠죠. 그럼 과연 재정 적자에 허덕이던 토트넘이 많은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을까요? 토트넘은 19-20 시즌에 6,770만 파운드, 하나로 약 1,077억 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고 2021 시즌에는 8천만 파운드, 하나로 1,27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새로운 경기장을 건설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들도 많이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이번 시즌 시작 전 미국의 사모펀드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다행히 토트넘의 구단 운영에 물꼬를 틀 수 있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관중료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토트넘은 새로운 선수, 거물급 선수의 영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유럽 지역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점차 대비하고 있으며 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에 빼곡하게 찬 것을 볼 수 있죠. 이는 토트넘에게 선수단 개편을 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풋볼 런던에서는 다니엘 레비의 가장 큰 문제인 재정 적자는 한 가지 숫자로 요약된다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관중들의 수용은 구단의 재정 상태를 강화시키겠지만 낮은 임금 비율은 서포터들을 좌절시키고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기사 내용을 먼저 요약을 드리면 토트넘의 재정 상황은 좋은 상태로 변해가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레비 회장의 결심에 달렸고 다른 B클럽들보다 임금 비율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기사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최근 딜로이트 머니리그에서 10위로 한 계단 떨어졌지만 경기장이 만원으로 돌아선 지금 재정적인 미래는 밝다. 지난 시즌 북런던 클럽은 전년 대비 9% 감소한 3억 5,970만 파운드를 벌었지만 경기장 수익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상위 클럽보다 더 우위에 설 것으로 보인다. 스퍼스는 지난 시즌 관중 수입료로 9위 2억 660만 파운드,
그리고 상업적 수입으로 10위, 1억 5,120만 파운드의 수익을 올렸지만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경기장 밖에서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촉진하기 위한 경기장 인프라 투자가 클럽이 앞으로 집중해야 할 7개 분야 중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좋은 위치에 있다. 구단이 매출 대비 임금 비율은 57%로 첼시 매출의 77%, 아스널 매출의 75%보다 훨씬 낮다. 데니엘 레비 회장은 클럽에서 비용 관리책으로 칭찬과 비난을 받았으며 클럽이 챔피언스 리그에 복귀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름 이적 기간 동안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보좌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해지고 있다. 상위 20개 안에 11개의 프리미어리그 클럽이 있는데 그중 4개는 런던 팀이다. 첼시는 8위, 토트넘은 10위, 아스널이 11위로 바짝 뒤쫓고 있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4개의 새로운 엔트리 중 하나로 전체 16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대륙 라이벌들과 비교했을 때 영국 축구의 재정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이다. 프리미어리그 3개의 구단이 21위부터 30위까지 자리를 더 차지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전은 맨체스터 시티의 정상 등극으로 리그 리더들은 2006년 이후 발표된 리스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4번째 클럽이 되었다. 이는 상업적인 수익의 놀라운 상승과 방송 수익의 급상승의 결과이며 부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지연되기 전의 계절의 결과이기도 하다.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미네는 지난해 1위였던 바르셀로나가 4위로 떨어지면서 2위, 3위를 유지하고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5위로 한 단계 밀렸고 리버풀은 7위로 밀려났다. 보고서는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올해 머니리그 상위 14개 구단은 일관성이 있지만 4년 연속 약간 재편성된 순서라고 말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유럽 슈퍼리그 설립자 12개 구단 중 11개 구단이 포함되어 있으며 바이에른 미넨, 도르트문트, 파리 생제르맹은 원래 참가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악화되었던 토트넘의 재정 문제는 현재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다른 빅클럽들의 수익에 비해 임금 지급 비율이 낮기 때문에 레비 회장만 결단을 한다면 토트넘이 더 좋은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내용이며 현재 겨울 이적 시장 임대를 보낸 은돔벨레와 로셀소를 여름 이적 시장에 제값에 받고 팔고 그 금액과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바탕으로 선수상 개편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제는 해리케인이 이번 이적 시장이 끝나고 토트넘에 남는다는 가정이 있겠지만 만약 디발라를 영입하고 토트넘이 윙백과 미드필더 자원에 보강을 가져가게 된다면 다음 시즌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토트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